오늘은 화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화병이라고 하는 말이 한때는 미국 정신의학회에 병명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시영 박사님이 등재를 해가지고 올라간 적이 있었대요. 지금은 일반 우울증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해서, 치료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해서 이제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울증하고 화병하고는 사실은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도 다 잘 아시잖아요. 어쩌면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침체되고 디프레션 되는 거고요. 화병은 답답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뭔가가 내 뜻이나 내 말을 표현하지 못하고 내 뜻을 펼치지 못하고 내 어떤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걸 느꼈는데 그거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사회적인 여러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게 답답한데 그걸 꾹 안으로 삼키는 사람이 있고 바깥으로 막 뿜어내는 사람이 있죠. 안에 있는 이런 화라고 하는 가공의 어떤 그 에너지의 크기나 강도가 크면 어느 한계가 되면 이렇게 폭발을 하기도 하잖아요. 한의학에서는 전통적으로 화병에 대해서 화병 또는 울화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걔만 보면 내가 화병이 생긴다, 또는 내 울화병이 도져가지고 내가 이런 표현들 많이들 하시죠. 한국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이거 울화병, 화병을 외국인들에게 표현하려면 쉽지 않다고 해요. 적절한 표현 방법이, 정확한 표현 번역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국 사람들이, 특히 제가 봤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기질도 거기에 한몫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의학적으로는 이게 뭔가가 기소통이 잘 되어야 하는데, 기의 흐름이 잘 되어야 하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때 화병이라고, 울이라고 해요. 울체되었다, 이렇게 딱 정체되었다. 우리가 교통할 때 이제 병목 현상으로 딱 정체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에너지가, 기의 흐름이 뭔가 이렇게 정체되었을 때 우리가 화병, 울화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율신경 측면에서 봤을 때 우울증이라고 하면 주로 부교감신경 항진으로 이제 많이 봅니다. 화병이라고 말하면 그와 반대로 교감신경의 항진과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때 한방에서는 이제 처방이 우울증일 때, 깔아질 때 쓰는 처방과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쓰는 처방이 다른 약재들을 씁니다. 비유한다면 우울증은 뇌에 에너지를 좀 올려줘야 될 부분이고요. 울화병, 화병은 에너지를 올려주기보다는 소통이 잘 되게, 말하자면 창문을 좀 열어줘서 환기가 좀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또 약물요법 이외에도 울화병이 생길 것들을 이제 치료하거나 예방할 적에는 소통이 안 돼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화도 참 중요하고, 또 본인이 그런 화병이 좀 잘 생기는 사람이라면 화병이 가공의 어떤 그런 에너지 덩어리가 형성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이런 내 마음에 대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이 이래, 요즘 내가 이런 감정이 좀 들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표현 방법이 분노라든지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좀 소화하기 좋은 형태로, 그런 언어로, 그러한 표정으로, 그러한 말로 드러내는 것이, 덩어리가 커지기 전에 잘 드러내는 것. 그래서 가족이나 또는 친구나 지인이나 이런 가깝게 내 감정을 좀 털어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가 잘 중요하다. 또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상대방도 그런 것들을 표현했을 때 내가 좀 잘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또 인정해주고, 어떨 때는 위로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나 자신의 답답함이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을 때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대화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에너지거든요. 운동이라든지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울화병 해결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울화병에 대해서, 화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화병이 그런 자율신경에도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냄새의 또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환자분들 보다 보면 화병이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참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화병이 왜 생겼는지 상담을 통해서 또 들어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과 소통해드리고 그분이 왜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병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는, 처방에서도 약제들 그런 기소통이 제기해주는 그러한 처방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제들을 같이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되면 좋은 효과가 생기고 입냄새 치료에도 좋은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화병은 입냄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